자, 그러면 2015년도 3회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쯤 봤다는 얘기겠네요. 1년 전에. 자, 기본 작업이 입력 작업은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작업 2에서 이제 모양을 내시는데 문제를 좀 꼼꼼히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A1에서 F1까지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 바탕체, 바탕체 놓으시고 크기 18 쓰고 꼭 엔터 치셔야 돼요. 굵은 기울림 꼴은 2개를 연달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목행에 쉘 스타일 강조색 2를 놓달라 그랬네요. 강조색 2 놓으시면 되고 가로 가운데 맞춤 꼭 해주시고요. C4부터 D15 2까지가 아니라 D15까지예요. 여기까지 쉼표 스타일 놓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4에서 25 사이에는 사용재정 첨단위 구분기와 원 컨트롤 1번 누르시고요.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의 샵, 콤마, 샵샵 0 뒤에다가 다음표 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작업이 A3에서 F15까지 모든 테두리 적용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거에서 4번을 안 했군요. 2.5에 2.5 효자 메뉴라 그랬죠. 마우스 메모 삽입. 지울 때 백스페이스를 밀고 올라가면서 지워야 돼요. 다 지운 다음에 여기서 정 못하면 딜리트 키를 몇 번 눌러보세요. 밑에 내용이 없게. 그 다음에 효자 메뉴라고 누르시고 자동 크기, 그럼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라 했어요. 그래서 도형 메모 서식에서 맞춤에 자동 크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표시라는 거는 딴 데를 누르면 메모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메모가 들어가 있는 2호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를 눌러야지 메모가 이렇게 항상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에는 고급 필터가 나와 있네요. A18에다가 조건을 누르라 했습니다. 공연 금액이 2,000원 이상이면서 이면서니까 엔드죠. 예매량이 1,000 이상. 그러니까 공연 구매량과 예매량 복사해서 A18에 넣으시고 공연 금액 밑에다 크거나 같다 2만. 그 다음에 바로 옆에다가 크거나 같다 100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 범위, 여기는 목록 범위죠. 고급 필터를 할 때는 목록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에서 고급을 눌러주시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한 다음에 조건 범위 4개 잡고 복사 위치 어디라 그랬습니까? A22 확인하면 3개만 뽑히네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은 손대지 마시고요. 바로 분석 작업으로 들어오시는데 시나리오 그러면 이름 정의 먼저 하고 입력 셀에서 범위 잡고 시나리오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름 정의할 때 B20에다 놓고 꼭 이름 상자에서 클릭하시고 회원 할인율이라고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회원 할인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16의 판매 총액 합계가 판매 총액 합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는 얘네 둘이 회원과 비회원율의 할인율이 변경될 때 이 판매 총액의 합계는 어떻게 될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개가 입력셀, 얘가 결과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입력셀에서 시작을 하시라 그랬어요. 2개를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셔서 시나리오를 만드시는데 첫 번째 시나리오는 할인율 인상 하시고 값이 0.2 탭키 누르시면 바로 내려와서 지우지 않고 덮어 쓰면 돼요. 0.15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하시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할인율 인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하실 때 0.1 탭
0.05. 가끔 이 5%를 0.5로 쓰셔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의하시고요. 확인하시고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면 요약으로 시나리오를 뽑아내는데 I16이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냥 확인하시면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데 마지막 부분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앞에 이걸 꼭 보라 그랬어요. 10번 중에 한 번이 뒤로 가라 그런단 말이에요. 뒤가 오른쪽이라는 건.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이 나오면 문제 다 읽지 마시고 피벗 테이블 위치가 어디야? 이걸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납품업체부터 범위 잡으시는데 피벗 작업 들어갈 때 이 그룹 잡는 문제가 나오면 꼭 얘네들이 병합된 걸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벗에서는 병합된 부분 절대 범위를 잡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 들어가는 거죠. 기존의 워크시트에 어디에요? A22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이 나오면 이때 문제를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납품업체는 보고서 필터에, 제품명은 핵레이블에, 납품일은 열레이블에, 그 다음에 갑에는 납품 수량의 합계와 납품 총액의 합계를 나오게 하고 행렬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서 요약 및 필터 탭에서 두 개, 행렬 총합계 표시와 이 두 개를 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할 작업이 있나 했더니 없네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탭에 들어와서 보고 레이아웃은 개요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납품 수량과 납품 총의 합계는 셀 서식을 이용하여 표시 형식으로 숫자 범주의 첨단위 구분. 그러니까 여기를 범위 잡고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숫자의 첨단위 구분부예요. 홈 탭에서 회계 표현 누르면 절대 안 돼요. 두 개는 표시 형식이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끝났죠. 자, 매크로 작업입니다. 자, 매크로 작업하는 순서는 A1포인트에다 넣고 하세요. 다른 아무 데나 넣고 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그냥 순서를 A1에다 항상 넣고 하시고 기록 작업 중지한 후 도형을 그린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A1에다 넣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총원이네. 총원 쓰시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 총원을 구한다는 거는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부분과 총원이 들어갈 부분을 잡으시고 바로 수식에 자동 합계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합계가 나오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B12부터 C13까지 여기다 그리라 그랬네요. 직사각형을 그리고 총원으로 입력하고 매크로 지정하라 그랬네요. 삽입의 도형에 직사각형 선택하고 Alt키를 이용해서 왼쪽 상단 위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주시고 총원이라고 쓰시고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여기 총원이 있잖아요. 확인. 검토를 하지 마시고 A1포인트에다 바로 넣으시고 두 번째 매크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두 번째 매크로는 단추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색 빨강, 글꼴색 노랑을 지정하는 서식 매크로네요.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하시고 제목행 범위 잡으시고 어디 가서 하면 좋을까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 빨강, 글자색 노랑 넣어주시고 그대로 놔준 상태에서 기록 중지하시고 근데 얘는 이제 개발 도구의 컨트롤 그룹의 삽입에 단추를 하라 그랬어요. 어디에다가 E12에다가 Alt키 누르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연결을 먼저 하고 글씨를 바꿔주시면 돼요. 서식을 입력하라 그랬네요. 가끔 여기 입력하는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도형 선택 풀고 총원 한번 눌러보고 서식 한번 눌러봐서 범위가 우리가 마지막에 끝난 데에서 되느냐 이걸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차트 작업 보겠습니다. 여서원의 하반기 실적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의 범위를 추가하세요.
지금 여기 상반기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요. 상반기. 근데 하반기의 데이터를 지금 넣어달라는 거죠. 근데 하반기에서도 누구만 넣어요? 여자들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개. 그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하나, 둘, 하나, 둘. 5개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럼 여기가 데이터가 바로 추가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 그림과 같이 입력하네요. 그러면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을 어디에? 차트 위에. 근데 글꼴이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글꼴 공서체. 그 다음에 글꼴색은 표준색의 주황. 여기 주황 누라 그랬습니다. 채우기색이 파랑이네요. 여기 보면 채우기색 여기 있죠. 파랑 넣어주시고요. 됐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서 내용을 쓰시는 겁니다. 여사원, 영업, 잠깐 띄고 실적 현황. 현황이라고 쓰시고 엔터. 그 다음에 왕조연의 요소에만 2개 다 넣으라는 얘기네요. 그럼 이걸 클릭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추가. 하나를 더 눌러야죠. 클릭 천천히 2번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추가. 클릭 마우스 오른쪽 레이블 추가. 2개의 값이 들어왔죠. 세로 값축의 최대값. 여기 보면 값축이 있는데 이 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선식에서 최대값 450이 아니라 500으로 바꾸시고 주 단위를 50이 아니라 1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테두리의 그림자와 둥근 모서리죠. 그럼 여기서 닫기로 하지 마시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시면 차트 영역 서식이 바로 떠요. 그림자 미리 설정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를 찍어주시고 닫기 하면 차트 작업이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계산 작업을 들어가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계산 문제를 3문제 정도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계산 문제 1번에 80점대 학생 수, 2번에 하프 마라톤, 그 다음에 3번에 쉬는 요일 표시하는 거, 4번에 근무일 수거하는 거, 그럼 5번에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을 표시하세요. 물결 if 함수에 관련된 게 나왔고, 브이로그 라이트. 지금 4번 같은 문제가 생소한 문제고, 나머지 3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유형에서 나온 거니까 문제를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1번은 count if s를 써야 되겠죠. 조건이 지금 2개잖아요. 자,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라 했어요. 자, 평균, 여기 평균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80점대 학생이니까 여기서 평균의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이 평균의 점수가 90점 미만이,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명 표시해달라 했습니다. 늘 COU 하시고 count if S예요.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첫 번째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쉼표, 따옴표, 크거나 같다 80. 두 번째 조건 범위가 같은 범위예요. 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쉼표, 따옴표, 크거나 가냐 작다 90. 그리고 여기서 AND 명을 하지 마시고 엔터를 치셔서 몇 명 나온지를 보고 그리고 AND 명을 하시라고요. AND 명. 이게 이제 1번 작업인데 마지막 날도 써드려야죠. 첫 번째 인수가 뭐라 그랬어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인수는 따옴표 조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이제 범위 2. 조건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AND 연산자는 결합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죠. 결합 연산자. 그러니까 함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답을 보고서 인수의 의미를 다 정리하시고
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포인트를 잡았는지 분석을 하시고 똑같은 문제나 유사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는 원래 if rank 이거 끝나고 오실게요. if rank 문제인데 이게 이제 변형돼서 최근 문제에서는 스몰이 사용이 된 거예요. 마라톤 기록에서 빠른 4명, 기록 경기예요. 그래서 빠른 3명이니까 이 중에서 세 번째 뭘 구해야 돼? 작은 수를 구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스몰이에요. 스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몰에 의해서 마라톤 경기 결과 세 번째로 작은 값은 얼마예요? 그러면 1시간 15분에 들어오는 사람이 지금 3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입상을 처리해야 되니까 얘하고 얘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얘가 얘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쭈르르 내렸을 때 이 값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이 값의 범위가 절대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우면 얘는 지금 전부 3등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3등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얘가 3등 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이제 3등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문은 항상 뭐를 하냐면 true, false를 먼저 뽑아내시고 그리고서 if문 추가하라 그랬잖아요. if문 추가하는 주문을 해보라 그랬죠. I, 탭, and key, 콤마, 다음표,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입상, 아니면 공백. 바로 닫고, 엔터. 네, 범위가 선택됐을 때는 컨트롤 G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 항상 true, false를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if문의 주문 꼭 기억하세요. I, 탭 키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and 키 누르시고 쉼표, 다운표. 다운표 그럴 때는 참일 때 해야 될 일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첩 if 기억하라 그랬죠? 똑같이 I, 탭, and에 의해서 참일 때를 처리하고 거짓일 때 중첩 if를 쓰는 때 그때 어떻게 하랬어요?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시고 변경, 추가. 중첩 if는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권 대표님은 이거 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불시에 문자 쪽지 시험 볼게요. 농담이에요. 진짜 그거 재밌겠다. 카톡에 탁 들어와서 뭐 쪽지 내기 듣고 빨리 답 쓰기 뭐 이런 거. 아, 재미없나요? 나만 재밌는 얘기죠. 네. 그런 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와 운행 제한 요일표를 이용하여 쉬는 요일을 표시하세요. 운행 제한 요일표의 의미에서 차량 끝번호가 1 또는 6이면 여기 보면 1 또는 6이면 뭐예요? 여기서 월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찾을 범위죠. 이거 실수. 얘가 찾을 범위가 되는 거죠. 찾을 범위.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Vlookup, Hlookup 나오면 이 찾아서 뽑을 범위를 선택하시면 제일 빨리 끝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범위는 절대 주소예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찾으니까 Vlookup을 써야죠. 그 다음에 2열에서 요일을 뽑는 거죠. 요일을. 자, 그럼 방법은 뭐를 해야 돼? 0을 해야 돼? 1을 해야 돼? 노 대표님? 0이에요? 1이에요? 방법이. 1을 쓰는 거와 0을 쓰는 거 기억해달라 했잖아요. 0은 정확하게 일치. 1은 유사일치인데 언제 쓴다 그랬어요? 가슴이야. 수료하는 날까지. 오름차순일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맨 밑에 0이 있잖아요. 얘는 오름차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은 죽어도 못 쓰는 거예요.
0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맨 끝자리에서 파악을 하는 거죠. 표에서 끝자리를 하나 뽑아오라는 얘기잖아요. right에 의해서. right 넣어주시고 차량 번호의 끝에서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러면 뽑아졌어요. 하나씩이. 이게 뭐예요? 알고 싶은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V룩업, H룩업은 알고 싶은 값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들어가서 V룩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알고 싶은 값, 첫 번째 인수는 찾았잖아요. 두 번째 인수 여기에 노랗고 빨갛게 되어 있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세요. 지금 선택된 범위에서 우리는 해당되는 요일을 뽑을 거예요. 2를 쓰시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뽑아주세요. 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작업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V룩업, H룩업에서는 제일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찾아서 뽑을 범위를 빨리 확인하셔야 돼요. 찾아서 뽑을 범위. 물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알고 싶은 값이 뭐냐 이걸 뽑으시는 거죠. 얘를 해결한 다음에 V룩업 추가해서 찾아서 뽑을 범위, 뽑을 열 방법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 다시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 싶은, 두 번째는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쓴다 했어요.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2는 뽑을 열 번호를 넣는다 했죠. 뽑을 열 번호. 그러니까 V룩업은 열 번호, H룩업은 행 번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0은 방법이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하는 걸 뽑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법 1도 기억을 하셔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유사일치. 오름차순되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생략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찾는 방법은 같은 값을 먼저 찾고 없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작은 값을 가는 거예요. 작은. 그래서 유사일치, 오름차순, 생략간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항상 오름차순이라는 거.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입사일부터 오늘 날짜까지 근무일수를 구하세요. 데이즈 360이네요. 자, 입사일부터 오늘 날짜까지예요. 그러면 데이즈 360은 뭐를 하려면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데이즈 360 해주시고 시작 일자가 입사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만나는 일자가 마지막 일자가 뭐예요? 오늘의 날짜를 넣으시면 되죠. 근무일수가 나오는 형태가 있어요. 데이즈 360도 가끔 나오는데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작일, 마지막 일. 그래서 두 날짜 사이에 일수를 구해준다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끔 이제 뜬금없이 미국식, 유럽식을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인수가 생략한 거예요. 미국 방식이기 때문에. 만약 유럽 방식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F 눌러볼까요? 여기에 펄스를 설정하거나 생략. 미국식이에요. 0이나 생략. 1은 유럽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미국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생략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게 그쪽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에 홈런의 40개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수를 구하세요. 삼진의 평균을 구하세요. 홈런 범위가 있어요. 조건 범위잖아요. 여기서 40 이상인 선수들의 삼진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에버러지 if 쓰시면 되잖아요. 는 AV. 자, 에버러지 if 첫 번째 인수는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인수는 뭐예요? 조건. 다운표 커 나갔다. 사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예요. 다른 거 하는 거 없죠? 주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에버러지 문제에서 나오는 게 소수점자리 지정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버러지 if.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두 번째 인수가 항상 다운표 조건이라는.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예요. 요거는 썸이프하고 똑같은 거예요. 썸이프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된다면 네 문제까지는 푸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작업들 문화